네, 안녕하세요. 기대수 3기 콜로키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프라인으로 다른 분들은 참석을 조금 못 하시고 정세현 선생님이랑 이태호 선생님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태호 선생님이 이제 위상수학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를 좀 문제풀이 그 저희가 이제 기대수 3기 할 때 위상수학 서브스터디에서 어, 그 위상수학 부분을 조금 하다가 그 관련된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세현 선생님께서도 또 발표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태우 선생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거라서 공유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상수학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냥 좀 뭐랄까 흥미로웠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토폴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토폴로지를 이미의 셋에 대해서 토폴로지를 정의를 했었잖아요. 기대수 내용 중에 이제 있었는데 음, 네,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부르는 게 세퍼레이션 액션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주제는 이걸로 잡겠습니다. 세퍼레이션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이 있는데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 조금 분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T4까지 있는데 티제로 액션은 만약에 두 원소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은 토폴로지 안에는 어떤 오픈셋 U가 있어서 어, X를 포함해야 돼. 그리고 Y는 포함하지 않아. 이런 게 존재하고 또는 존재하거나 또는 어떤 V가 있어서 V는 Y를 포함하는데 X는 포함하지 않아. 요거를 만족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T0 액시엄을 만족하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T0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1이라는 액시엄은, 어, 만약에 두 개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르면 두 개가, 아, 서로 만약에 다르면 오픈셋 U가 있어서, 그 오픈셋은 X를 포함을 하고, Y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T2는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어, 두 개가 있어서 U, V가 있어서, U는 X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V는 Y를 포함하는데 U하고 V는 디스존입니다. 네. 네. 그리고 T3 액션은 T1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어, 두 개의 클로즈 셋 있을 때, 그러니까 X의 클로즈 셋이 있을 때, 그리고
A에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X에 대해서 디스조인트한 UV가 있어서 such that A가 U에 포함되고 X가 B에 있어. 그 다음에 T4는 T1을 만족하고 두 개의 디스조인트한 클로즈 AB가 있을 때 UV가 존재해서 A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B를 포함해야 B가 포함되어 해서 그리고 U하고 V도 디스조인트해서 네, 이게 이제 T0부터 T4까지의 세퍼레이션 액시엄들인데 제가 이거에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위상수학자들이 일단은 이 T2를 저희가 하우스도르프 액션이라고 부르고 네, 하우스도르프 액션이라고 부르고 다른 것들도 이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T4를 이제 노말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공간들을 분류하는데 점점점 추상화해가면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경계점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흥미로웠고 이제 핵심은 만약에 T4를 만족하면 T3도 만족하고 T2도 만족하고 T1을 만족하고 T0를 만족하고 이렇게 그 서로의 위계가 명확하게 이어지는 액션. 그래서 T4 액션을 만족하는 노멀한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는 당연히 하우스 그룹으로 되는 거고 뭐 T3도 만족하고 T1도 만족하고 T0도 만들고 해요. 그냥 당연히 하우스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네, 그 매트릭 스페이스면 그러면은 노멀이 되는데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는 노멀 스페이스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우스 그룹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즉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게 실수인데 매트릭 스페이스 실수를 많이 제가 이그젬플로 보는데 그 실수에서 이제 어떤 수열의 수렴점이 정확하게 수렴한다면 한 점으로만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하우스 도르프였잖아요. 그 한 점으로 수렴하게끔 하는 걸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하우스 도르프인데 이제 매트릭은 모든 하우스 도르프가 다 만족하는데 그게 이제 설명하자면 노말이기 때문에 실수를 포함한 어떤 다른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도 노말이 되기 때문에 하우스 도르프를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조건들을 줄여가면서 이제 공간들을 분류했다라고 하는 이게 좀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서 최근에 배웠던 건데 어, 생각이 나서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내용을 읽어보면 하우스 노말 예를 들면은 T2 같은 하우스 도르프는 두 개의 임의의 이제 서로 다른 원소가 X 안에 이렇게 존재하면 얘네들을 디스조인트하게 세퍼레이트하는 UV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여기 각각으로 이게 수렴한다고 했을 때 한 점으로만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려면 그 수렴점을 분리해줘야 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는 만약에 하우스도르프가 안 되면 이런 게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도르프는 그런 것이었고, 이제 여기서 더 일반화한 거는 T1 액션은 이제 서로 다른 XY가 있는데, X를 포함하고 Y는 포함하지 않는 게 존재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포함하고 x는 포함하지 않는 오픈셋이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T1과 T2의 다른 점은 여기 겹쳐도 된다는 거죠. 근데 T2는 절대 UV가 디스조인트에서 겹치면 안 되는데 반드시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얘는 T1은 UV가 굳이 디스조인트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고 T0는 이제 XY가 있으면 이렇게 X를 포함하는 무슨 U가 있거나 또는 Y를 포함하는 무슨 V가 있는 거여서 얘는 둘 다 존재되는 거예요. U하고 V가 반드시 둘 다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U가 존재하거나 또는 V가 존재하는 거여서 X를 포함하는 U, Y를 포함하는 V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그래서 T0는 이것보다도 더 완화된 액션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다가 더 이어서 뭐 T4 같은 거는 이제 위상 공간에서 두 개의 클로즈드 셋이 이렇게 존재하면 디스조인트한 클로즈드 셋이 존재하면 요거를 구분하는 UV가 오픈셋이 존재해서 디스조인트한 그 UV가 존재해서 얘네들은 클로즈 셋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T3 같은 경우는 T4보다는 완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클로즈 셋이 A가 이렇게 있으면 어 이제 X가 있어서 A에 포함되지 않은 X가 외부에 있어가지고 UV가 얘를 감싸고 V는 얘를 감싸서 이렇게 UV가 디스조인트하게 존재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T3는 이제 한 포인트 내부에 있는 한 점을 이제 분리하는 거고 T4는 이미 클로즈셋을 다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T4가 되면은 T3가 되는 거거든요. 한 포인트 셋이 어 포인트 셋이 클로즈됩니다. 요거를 증명해 볼게요. 만약에 T1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면 요게 필요하니까 한번 제가 어 요거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가 T1 액션을 만족하면 이미의 포인트 세트는 다 클로즈드 셋이다. 라는 것을 네, 해보겠습니다. T1 액션은 뭐였냐면 X하고 Y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X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이 U가 존재해야 되고 Y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 V는 Y는 포함하지만 X는 포함하지 않는 오픈셋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U하고 V가 디스조인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포인트 셋들이 클로즈드가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 X라는 게 있으면 X를 포함하는 U가 있고 외부에 Y가 있어서 Y는 절대 포함하지 않는 U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점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Y는 보면 X의 외부가 오픈 소식인데 음, 이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음, X가 아닌 어떤 점을 포함하고 있죠. X가 아닌 어떤 점을 포함하고 있는 내부의 얘가 X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점이 존재해서 그 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오픈셋을 만들 수 있으면
오픈이죠. 네. 어, 이렇게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여야 될 거는 X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면 보이면 됩니다. 어떤 X를 보는 지 간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X가 있다고 하고 X의 컴플리먼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소 Y에 대해서 Y를 포함하고 X를 포함하지 않는 오픈셋이 있습니다. Y를 포함하고 X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오픈셋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픈셋은 X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X 외부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V가 여전히 X 외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 뭘 보인 거냐면 임의의 X 외부에 있는 원소 Y에 대해서 Y를 포함하는 오픈셋 V를 찾은 거죠. 근데 그 V가 다시 그 외부에 들어가. 그래서 X 외부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을 포함하면서 X는 포함하지 않는 오픈셋 V가 있으니까 이 V는 다시 X의 외부에 들어가니까 이제 X 따라서 뭐죠? 이거는 오픈이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증명하는 거 첫 번째 보면, V, 네, 그러니까 V가 있어서, 이제 V에 Y는 속하고 X는 속하지 않는 걸 존재인데, 이게 어떤 프로포지션이 기반에 나오는 근거인가요? 이게 반드시 네, 존재한다는 네. 근거거든요. 이게 T1 액션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XY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한 점은 포함하고 다른 한 점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오픈셋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게 T1 액션인데 음, 그럼 T1 액션을 만족을 시키면 그러면 보이고 싶은 거는 T1 액션이 만족되면 이제 모든 한 점만 모아놓은 그런 포인트 셋들은 그러면은 포인트 셋들은 다 클로즈드가 되느냐? 네, 음, 됩니다. 클로즈드가 다 돼. 그래서 그걸 보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 점만 포함하고 있는 요 클로즈드 셋이 요 X라는 포인트 셋이 클로즈드가 되려면 그것의 외부가 그 컴플리먼트가 오픈이어야 되니까 컴플리먼트 생각을 했는데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라는 말은 이제 그 얘가 오픈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점을 아무거나 하나 Y라는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있어가지고 다시 여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오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V를 찾았으니까 이제 T1이면은 T1 액션을 만족하면 요거는 클로즈 셋이다. 포인트 셋은 클로즈 셋이다라는 거를 보였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제 X가 어,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X를 택하든지 간에 그 포인트 셋들이 다 클로즈드가 된다면 그러면은 X가 T1 액션을 만족한다라는 걸 역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서로 다른 XY가 있어서 X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존재하고 Y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오픈셋이 있는가?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U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X는 포함하지만 Y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 임의의 서로 다른 XY에 뭘 고르든지가 않아. 근데 그런 건 존재하죠. 왜냐하면 포인트 셋이 다 클로즈드라고 했으니까 Y의 컴플리먼트는 오픈입니다. 얘는 오픈입니다. 근데 X라는 거는
y의 컴플리먼트에 들어가 있지만 y는 y의 컴플리먼트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제 뭐죠? x가 t1이 됩니다. t1의 입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T1 액션과 모든 포인트 셋이 클로즈드라는 건 동시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네, 음, 여기만 보면은 집합의 원소가 한 개가 이렇게 있으기가 가능해요. 집합의 원소 한 개. 네. X의 원소가 딱 한 개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네, 아직 토폴로지로 구성할 수 있다. 네,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X라는 셋이 정말 원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를 구성할 때 반드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토폴로지의 원소는 공집합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있을 거죠. 이거 말고는 없죠. 네. 이렇게 될 텐데 이때는 T1 액시엄을 만족하죠. 왜냐하면 이 X라는 포인트 셋은 전체 집합은 오픈이면서 동시에 클로즈드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X의 컴플리먼트는 공집합인데 공집합이 오픈이기 때문에 X는 클로즈드가 돼요. 반대로 X라는 거는 공집합의 컴플리먼트인데 공집합은 오픈이었기 때문에 클로즈드도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클로즈된 거죠. X가 클로즈, 방금 거는 이 말은 X가 클로즈드라는 뜻이었고, 그다음에 얘는 X가 오픈인 건 보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원래 전체 집합은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는 오픈이면서 클로즈드가 다 됩니다. T1이 두 네. 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두 개를 가정했는데 이게 논리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으면 이렇다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없으면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T1이라는 거는 만약에 X하고 Y가 서로 다른데 여기 존재하면 그러면은 U가 존재해서 U는 X를 포함하고 Y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V가 존재해서 이것만 얘기해도 뭐 상관없죠. 그러면 그 역할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T1 액션인데 지금 만약에 문제가 X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서로 다른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없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T1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얘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게 있는데 서로 다른 게 만약에 존재하는데 각각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다른 걸 포함하지 않은 그런 오픈셋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T1이 안 되는 건데 음, 지금의 경우는 서로 다른 원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듣기로 소감은 이제 납득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돼야 하는 건 중요한 카테고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까지 해줘야 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가? 일단은 저는 이 명제는 증명했다고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명제는 그 T1이면 모든 포인트 셋은 클로즈드고 모든 포인트 셋이 클로즈드면 T1 액션 만족한다. 라는 그 동치라는 거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T1을 만족한다. 왜냐면은 서로 다른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제 근데 네,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모든 X의 원소가 네, 클로즈드일 때 그것은 T1을 만족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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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증명하시는 과정에서 X, Y를 쓰셨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X, Y를 쓰려면 어쨌든 원소가 두 개야.
그러니까 역방향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얘가 클로즈드면 또 n이 그러면은 x is t1이다라고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이거 할 때 만약에 모든 원소가 클로즈드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두 개를 왜 했냐면 T1을 증명하려면 가정이 일단 있어요. 그 가정이 서로 다른 원소가 존재하면 이거다 해서 서로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얘가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은 그러면 서로 다른 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는 어떡하냐고 하신 거는 있을 때만 보이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있을 때는 자명하니까 네네네. 된다라는 것도 한 줄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아, 어, 그러면 이제 증명이 이렇게 만약에 x하고 y하고 다른데 x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u가 있어서 x를 포함하고 y는 포함하지 않는 그 u를 찾아야 되는데 우린 u를 찾을 수 있죠. 음, u는 뭐죠? x의 반대로 u는 y의 컴플리트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만족하니까 네. 근데 y의 컴플리먼트는 못 보이는데 왜냐면 가정이 모든 포인트에서는 클로즈 했으니까 클로즈들의 콤플리먼트는 오픈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류를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X, Y가 아니라 한 개만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네. 앞에 있는 네. 가정을 말고 합니다. 그 네. 케이스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자명한 네. 그 애초에 가정이 폴스니까 네. 자명해진다는 네. 거가 아, 추가가 돼 있어야 하는 게 추가가 돼 아닌가. 있어요. 사실 제 주장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증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증명한다는 건 가정이 충족됐을 때 결론이 나오느냐만 보면 되는데 충족됐을 때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사실 논외가 되니까 이 명제에는 사실 그 틀린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뭐 수학적 비나법 같은 거 증명할 때 우리가 0에서 성립하고 만약에 Tn에서 성립할 때 Tn 더하기 1이 된다면 뭐 이미 n에도 이미 n, 아무거나 n을 잡았는데도 n이 될 때 이게 만족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n을 s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 s를 n이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학적 비나법인데 그게 요거가 충족되면 이거다이잖아요. 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여기서 가정이 플러스 1도 존재할 때만 다뤄야 한다는 그러니까 점이시구나. 요게 될 때 얘만 보면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P0랑 Pn의 존재성을 네, 그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왜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네, 하는 네, 네. 거야. 계속 위에 보면은 저희가 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모든 원소가 클로즈드일 때 네, 네, 네. 거기까지만 가정으로 보거든요. 아, 일대. 네, 일대.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T1 액션이라는 거는 있는 이게 일단 T1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정은 그 보여야 하는 명제는 뭐였냐면 이면
근데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또 가정과 결론이 같이 들어있는 근데 그렇다 그런 거죠. 해도 네, 앞에 것만 가정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뒤에 그 앞에 것만 가정하면 뒤에 게 따로 온다는 게 지금 하고 싶은 네, 거죠. 앞에 거가 가정이 되면 뒤에는 따라와요. 네, 근데 앞에 거 가정에서는 하나만 네, 있는 케이스를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때 뒤에 게 따라오는 이유는 하나인 케이스는 XY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꼴쓰기 네, 네, 때문에 네, 이게 true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증명하신 로직을 보시면은 XY가 존재할 때 그때 이제 Y, XC가 오픈셋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존재할 때니까 얘가 만약에 참이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할 때고 얘가 만약 참이면 얘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것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 개인 케이스도 어쨌든 이 프로포지션에서 다뤄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개인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개인 케이스도 있는데 한 개인 케이스도 여기서 다뤄야 하는 문제일 거고 그렇다면 한 개인 케이스는 저기 여기로 넘어와서 이걸 증명하고자 할 때 이 가정이 폴스가 되기 때문에 true다라는 식으로만 증명이 될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네,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XC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원소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오픈셋이니까 이렇게 만족된다라고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구조가 다르지 않나 뒤쪽에서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x가 하나일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은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x가 하나 원소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게 여기 뒤쪽에서의 프로포지션에서의 가정이 false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true가 된다는 네, 네, 식으로 로직이 네, 흘러가고 네, 두 맞죠. 개가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게 만족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만족시키는지 증명하는 로직이 따로 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엄밀히 말하면 분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P이면 이게 참이라는 거의 의미는 if P is true, then Q is true잖아요. 얘가 참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건데, 그럼 얘가 참임을 보여라라고 하는 건 P가 참일 때 Q가 참인 걸 보여야 되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일단 제 주장인데, 어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이게 이 주장은 네, 제가 말씀드린 중에 P이면은 Q이면 R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우리가 참이라고 보겠다라는 네, 네, 논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R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P이면은 P면은 괄호치고 Q이면 R이다. P는 요거를 보여주죠. 그러면은 만약에 P가 참이면 then Q is true, then R is 네. true. 이거를 이제 P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만약에 Q가 참이면 R도 참이야. 네. 근데 Q가 참이어야 한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Q가 폴스일 때는 네네. 또 다르다. 폴스이면 근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수학에서는 가정이 거짓이면 그 뒤에는 그냥 백큐어샤를 그러니까 공어 참이라고 그냥 인정하는 네, 걸로. 인정하긴 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렇죠. 그러니까 Q가 true인 거랑 false인 케이스는 엄연히 어쨌든 다른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 같죠. 다른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그게 폴스일 때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있대. 왜냐하면 우리는 true일 때만 true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폴스일 때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근데 폴스일 때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P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걸 다루지 않는 걸로 돼버리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은 애초에 문서가 한 개인 케이스를 떼고 설명해버려요. 먼저 한개 케이스는 일단은 프로포지션의 이 가정을 만족은 하는데, 일단은 그랬을 때 D가 만족되느냐? 여기 P가 먼저 한 개인 케이스는 P가 참인 거잖아요. P가 그때 참인데 Q가 false가 됩니다.
같습니다. 네, 풍경 펄스죠. 근데 P가 참일 때 요 D가 얘가 참이면 되는데 네. 요거 참인 게 이제 Q가 펄스니까 참이 되니까 네. 뭐 근데 그걸 언급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다르다 이 말씀이죠. 네, 어쨌든 저희는 P만 가정을 했는데, 그게 뭐, 당연히 Q가 꼴쓰면은 만족되니까 걔네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그 어떤 하나의 로직적 주장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전 사실 어 3일 때가 아닐 때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 저는, 네, 증명에 있어서는 그것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막 그, 제가 옛날에 봤던 여러 가지 증명 중에 네, 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자. 이런 식으로 항상 증명을 아, 해요. 그거는 근데 조금 혹시 다른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가 Q가 false인 경우를 봤지만 Q가 참인데 그 Q가 참일 때 R이 되는 게 너무 자명해서 뭐 볼 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혹시 혹시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네, 네, 추가적으로 네, 뒤에 또 하시죠. 아, 네. 네. 일단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잘 준비가 너무 서울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결론은 세퍼레이션 액시엄에 대해서 배우고 있던 거를 이야기했고 이제 그 미상 공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만족하는 것들 나눌 수 있다. 제가 좀 더 저희가 있다면 그 각각의 이 예시들을 다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T4는 T3는 되지만 T4는 안 돼요. T2는 되지만 T3는 안 돼요. 이 경계점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그젠플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거를 제가 뭐 네, 하나밖에 예를 들지 못해서 예를 들면 코파이널 토폴로지만 R에서의 코파이널 토폴로지만 예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T2는 되고 T4는 안 되는 네. T1은 되지만 T2는 안 되는 그 요 예시가 이제 코파이나인 토폴로지인데 어 그거 말고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제가 네, 그것까지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세퍼레이션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네, 이태호 선생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정세현 선생님 발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원래는 이제 여기 수학적인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아쉽게도 회사 기밀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레코드를 없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디지털 투명 교정이라는 게 대체 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시면은 뒤에 이야기를 좀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소개를 드리려고요. 이건 뭐거든요. 이제 그 브라켓 기반 교정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교정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나 주변에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저렇게 철사로 이렇게 교정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게 이제 결국 교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치 배열이 별로 고르지 않은 사람들이 치 배열을 좀 바르게 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은 안 되니까 강제로 힘을 줘가지고 바르게 만들어주자. 그게 이제 결국은 교정이라는 건 핵심인데 예전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런 철사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철사에 있는 디테일한 요 하나하나 노드들, 요 네모난 것들의 규격이나 사이즈, 크기, 뭐 형태 그런 것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 미묘한 부분을 이제 의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얘는 와이어 두께는 뭘로 하고 얘 크기는 얼마로 하고 이런 걸 다 세팅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내외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는 게 예전 방식이었는데 근데 실제 철사 교정을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해보신 분이 여기 있으신 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일단 보기 안 좋은 게 가장 크습니다. 보기 흉하잖아요. 이게 또 교정이라는 게 그 성인이 돼서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유년기 때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청소년기 때. 근데 청소년기가 외모적으로 되게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거 하고 있으면 애들이 좀 울리고 이러거든요.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거를 음식물이 되게 많이 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끼면은 양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철사고 하다 보니까 달라붙어서 네. 이렇게 양치를 한다고 솔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일이 긁어내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런 문제랑 그다음에 이게 철사고 이렇게 보면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잇몸이 또 아, 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입술이 막 헌대요. 어쨌든 했었는데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기법들이 바로 그 디지털 투명 기본 장치.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탈착식이라서 탈착식이라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탈착식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을 때 빼고 다시 끼우고 밥 먹을 때 빼고 양치하고 다시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붙일 이제 막 끼고 이런 일이 없을 거죠. 그리고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끼워도 안 낀지 안 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음,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그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 또 이게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설계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과정이 물론 어느 정도 알고리즘의 릴라이빌리티에 좀 의존하는 건 있겠지만 적당히 좋은 알고리즘을 썼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게 어쨌든 예측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철사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일일이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은 되게 정확하게 설계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 결과는 맞아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철사하시는 분들은 여담인데 그 안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을 못 해줘요. 그냥 하면 된다. 날 음, 믿어라.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하는지 이런 건 전적으로 의사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음.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을 할 때는 무조건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과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끼면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믿기도 쉽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의 방식이 가장 또 특징이 뭐냐면은 교정하는 그 사람의 손을 되게 많이 타기 때문에 그분의 숙련도랑 전문성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혹시나 재수가 없어서 이분이 좀 실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했다가 막 어긋나고 이러면 이게 답도 없거든요. 그래 또 막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 뒤집어 말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얘들은 어쨌든 그런 숙련도나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3D로 디지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구강을 3D로 스캔하는 과정이 필수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실제로 숙련된 사람들이 해주면은 요거 굉장히 막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우리 치아들을 빠르면 한 20초 만에 다 스캔해요. 상하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3D 스캔하는 치아가 나오죠. 그럼 그 나왔던 치아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의학적 기준들 몇 가지랑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측두부 방사선 데이터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그것들로 계산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네가 원래 치환자의 배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적인 배열은 이걸 거다라고 미리 계산해주고 그러면 전과 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환자의 상태는 이건데 후자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환자들이 훨씬 더 믿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작 과정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작하는 과정도 보면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을 계산하는 로직이 따로 있어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계산해서 이 3D 프린트하는 업체들한테 주면은 요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만들어준 마우스피스들을 환자는 그냥 받아서 띄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로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환자가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용 및 관리는 이제 약간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 착용을 하는 시간은 밥 먹을 때 빼고는 다요. 그래서 잘 때 빼면 안 되고요. 근데 아파요, 처음에. 그래서 아파서 빼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정이 없습니다. 철사의 장점이 유일하게 장점이면 못 뺍니다. 그게 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할 의지만 있다면은 이게 교정기를 열심히 끼면은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식사할 때 불편함 없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또 치료 계획을 조정합니다. 치료 계획을 조정할 때는 예상대로 안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예상대로 안 되는 케이스의 거의 한 70%에서 80%는 결국 제대로 안 끼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낀다면 이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제대로 안 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관리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설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캔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줄 건데 요거 한번 유튜브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거든요. 어쨌든 이거 막 헐거워지고 그런 건 없어요. 뺐다 뺐다. 아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게 그 끼서 헐거워지는 시점이 보통 한 1, 2주면 헐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1, 2주 단위로 항상 스텝을 잡습니다. 아, 그럼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1, 2주마다 계속 새로운 걸 띄워줘요. 요거 27, 40초짜리인데 한 재밌는데 이게 소리가 있으면 재밌는데 소리를 약간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소리 없이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졸업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스캔을 해가지고 그 스캔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 3D를 설계를 합니다. 요거 이제 또 옛날에 이렇게 막 치아 보철해 보시는 분들은 본뜨기 이렇게 꼬무검 해보셨죠? 그 꼬무검을 대체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꼬무검은 사실 그냥 보철할 때 한 번 하고 하면 땡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두면 이게 디지털 자료로 남기 때문에 두고두고 활용해서 다양한 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 방식보다 훨씬 더 디지털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인 면들이 많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야 요거 조금 길긴 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게 소개를. 그 전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거는 영어로 하니까 그냥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스캔을 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스캔을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스캔을 했을 때 잇몸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더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약간 잘라내는 과정, 트레이닝 과정도 완전히 포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잇몸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교합 정렬이라고 해서 저희가 치아라는 건 어쨌든 상악과 하악에 우리가 이런 딱딱딱 해보세요 할 때는 그 교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합을 우리가 예상하는 위치라는 게 있어서 프로그램에서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교합을 맞출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교합 평면이라는 걸 미리 가정하고 이렇게 3D 데이터에 몇 개의 내점을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교합을 맞춰주는데 이 점마저도 사람이 찍는 게 아니고 요즘 거의 자동으로 해가지고 AI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교합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합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치아를 직접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치아가 이제 몇 개 배열이 있다 이런 거 이제 치과에서 많이 보이죠. 그럼 실제로 내가 3D로 스캔하는 데이터가 위에 일치를 해줘야 그래서 그 번호링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번 치아다, 얘는 몇 번 치아다, 얘는 위에 근억은 얘는 아래 근억이 있는 거, 앞니 이런 것들 다 구분해줘. 실제로는 이것도 AI가 요즘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친해하는 경우는 잘 없고 디테일한 부분 가끔씩 좀 문제가 생기면 손봐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건 측두부 방사선이라고 이제 그 보통 엑스레이를 파노라마 엑스레이랑 측두부 방사선 엑스레이가 두 개가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측두부라는 거는 보통 교합할 때만 쓰고요. 교합할 때 오른쪽에다 엑스레이를 탁 뜯어주면 이렇게 머리 오른쪽 측면 쪽으로 이렇게 엑스레이가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3D로 했던 설계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떤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어깨에 이렇게 그 뼈의 위치에 대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럼 뼈의 위치나 그다음에 턱의 구강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측두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 턱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리고 상악과 하악의 중요한 특징인 인상적인 포인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관계나 각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환자는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켈레털 밸런스라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버전이 확장되면서 막 몇 개 더 생겼는데 신호등 막 3개, 4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는 신호등, 이런 규칙은 신호등이 초록색 하면은 이제 얘는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면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뼈가 나쁘게 생기고 이런 거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상황별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해주면은 그것들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악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악봉의 형태가 사실은 동서양의 악봉폼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달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서양인들은 약간 각진 사각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어떤 인종이나 특성들에 따라서 이 악봉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악봉의 형태에 따라서 또 배열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미리 잡아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뭐냐면, 그래서 이 환자에 맞는 아크폼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풍의 코를 세팅을 해서 그거에 맞게 환자의 교정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오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주고 나면 드디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뻐드렁니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쁘게 순건이랑 배열이 되어 있죠. 그 말인즉 내가 이런 치아가 이 교정 장치를 전부 다 지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각각 30개 중에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되는 케이스들이 한 열 몇 개 있으면은 열 몇 개를 보여주면 열 몇 개마다 결과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달라진 결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과정 하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넘어가고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느냐, 계산이 끝나면은 이거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계산했을 때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보시면은 밑에 여기 스텝 보이시죠? 파란색 점 보이시죠? 이 파란색 점 하나가 뭐냐면 각각이 실제로 한 스텝, 그러니까 내가 교정장치 하나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한 번 바뀌면은 교정장치 한 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물까지 한 60스텝이 걸립니다. 그래서 60스텝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은 처음에 원래 있던 치아가 이 60스텝을 잘 껴주기만 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아까 봤던 이상적인 배열량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리고 참고로 이 파트가 제가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포트가 끝나면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있잖아요. 네, 뭐 요거는 이제 부착물 어태치먼트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 얼라이너라는 친구 특징이 뭐냐면 철사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데 얼라이너는 일종의 우리가 수동적인 힘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얘는 이렇게 대충 마우스피스가 원래 형태보다 조금 다르게 생겨가 그거를 치아가 강제로 끼웠을 때 불편한 힘을 유발해서 힘으로 강제로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치아가 매끄럽기 때문에 표면이 침도 있고 해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형태가 막 회전을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당기다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특히 막 송곳니 회전하는 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약간 보조적인 걸로 힘이 좀 잘 전달되도록 하는 보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애들 우리가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하고 그 어태치먼트를 설계하는 거는 또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그걸 잘 설계하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뭐 마이너스면 사실 위아래를 잘 알려는 거고 십자가는 위아래랑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알려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실제로 요거 나중에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전체 과정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디까지 볼지도 확인 안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다음은 제작입니다. 제작은 사실 뭐 제가 동영상은 따로 이렇게 공개를 해볼까요? 2분째? 빠르게 하면 좋을 것 예능감 생략할게요.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작 장치라면 요거는 사실 수학이랑 전혀 관련 없거든요. 그걸 만든다. 3D 프린트를 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착용하는 주의사항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주의사항들을 조금 지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조정 장치는 그 철사를 했을 때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만족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수학적인 게 계산을 하신 게 네. 예를 들면 수학에 어떤 그런 개념들이 쓰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수학적인 기능은 대표적으로 제가 만드는 이 이동 경로 설계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제 해보면은 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게 예상 전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후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후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의학적으로 전후 과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양이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서로의 또 이게 강체니까 강체의 충돌에 대한 문제 없이 완벽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3차원 데이터를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일종의 3차원 3D 매니폴드 데이터들의 이제 이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이산화된 3D 매니폴드들이 서로 오버랩이 없이 이동을 하되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규칙들을 다 만족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3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여기 위치가 회전도 들어가 있고 이동도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하나 하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메쉬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3D 데이터로 쓰는 애들인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이런 3D 강체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3D 로테이션을 한다면은 이런 계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네. 이런 계산 확률을 통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여기 세타라고 움직이는 게 있죠. 이런 세타 같은 거 움직이는 거는 이건 2D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3D는 강물이 축이 3개이기 때문에 3개에 대한 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던 치아를 원래 바로 세우는 과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 3D에 있는 스텝 이것도 한 번에 제한 각도가 있죠. 1도 이상 할 수 없다. 그럼 1도 바이 1도로 원하는 위치까지 쫙 아름답게 이동을 하죠. 완벽하게. 그 과정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수학들이고 그때 사실은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사원수를 기반으로 한 계산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는 보시면 로테이션 매트릭스 하나를 가지고 하면 축을 가지고 회전했죠. 근데 축을 가지고 회전했을 때 이게 나중에 좀 이거는 설명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대충 말하자면 짐벌락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축을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면은 축 두 개 겹쳐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회전이 안 돼요. 원하는 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를 4원수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3D로 현재 있는 트랜스포머 데이터를 4원수로 돌려서 그리고 가상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3D 이제 4원수로 돌린 다음에 이 4원수들끼리의 이제 리니어 인터프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피커 리니어 인터프레이션을 부르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하는 과정들을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컴퓨터 로직도 보통은 이런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프레이션으로 3D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복잡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치아가 너무 복잡하면은 우리가 치아를 좀 잘라내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라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붙여버려요. 근데 이걸 그러면 3D를 어떻게 구현하냐 실제 프로그램이 그거는 실제로는 요 거리만큼을 오버랩은 허용시켜주잖아.
그러니까 0.5mm를 삭제하겠다. 그 말인즉 치아끼리 0.5mm가 겹쳐 있는 걸 상관없도록 해주겠다. 그럼 0.5mm가 이제 삭제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내가 이게 겹쳐 있다, 안 겹쳐 있다. 그게 0.5mm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는 이제 레이 인터섹션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레이 인터섹션은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 이거는 공학이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아까 트라이앵글 메쉬를 가지고 저희가 3D 데이터를 다룬다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들 시야 하나하나가 복잡한 삼각형으로 되거든요. 그럼 삼각형 하나하나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거리를 측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삼각형에 있는 점 하나에서 가상의 인피니트 레이를 쏘면 합니다. 그 인피니트 레이가 이렇게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레이랑 실제로 요 메쉬가 인터섹션 되는 기술이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점과 면이 만나는 지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행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면에 하나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생각해보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꼬인 위치가 있죠. 꼬인 위치 마냥 이 레이가 만약에 인피니트한 평면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파이나이트한 도형이 존재한다면 도형은 이 레이랑 반직선이랑 안 겹칠 수도 있죠. 그럼 안 겹치면 사실 통과를 안 한 거고 겹치면 이 중간에 어디 위치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는 이 레이를 쐈을 때 이 중간 위치에 속할 것인가 안 속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속한다면 어느 위치에 속할 것인가 두 번째. 이 두 개를 계산해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내가 정확하게 요 평면에서 요 삼각형의 이제 베리센트릭 코오디네이트라고 로컬 코오디네이트를 하나 정의하는 건데 이게 약간 그 뭐냐 미분기하게 로컬 차트는 약간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차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위치를 계산을 해주시면 가운데 점이 나타나거든요. 그 점과 처음에 이 반직선의 레이가 시작했던 점, 요 사이의 거리를 재면 내가 이 삼각형과 이 점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런 과정을 이 수많은 삼각형들을 전부 계산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겹치면 거리.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이 거리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전부 예를 들면은 로컬하게 거리들의 미니멈을 재주면은 그 미니멈 값들이 사실상 얘들이 최단 거리가 돼요. 특정 방향, 두 오브젝트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최단 오브젝트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겹치면은 사실 레일을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부터는 솔직히 좀 이거 말하지 않아 싶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죠. 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짐벌락이나 이런 개념들은 약간의 이제 홍보를 하자면 아기자기에서도 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런 영상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